의사 선생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당신이 매일 먹는 과일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누군가가 꽉 쥐어짜는 듯 무겁고 손발이 저릿저릿하며 계단을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본 적이 있나요? 기름기는 줄이고 과일도 매일 챙겨 먹으며 조심해서 먹는데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얼굴빛은 칙칙해지고 혈당과 혈압은 들쭉날쭉 올랐다 내렸다 하나요? 그게 단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한국인의 60세 이상 대부분이 겪고 있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몸은 예순을 넘기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몸을 하나의 기계에 비유하자면 젊을 때는 엔진이 강력해서 연료를 다 태워도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 필터가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며 식단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엔진을 갑자기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거나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거나 병상에 누워서야 깨닫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먹었다는 이유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무해해 보이는 과일을 먹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범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건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순 이후에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어떤 과일이 매일 여러분을 조금씩 해치고 있는지, 또 어떤 과일이 혈관의 노화를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단연간의 진료와 환자 추적을 통해 검증된 가장 정확한 의학 지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심혈관을 보호하고 혈당을 낮추며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의학적 비밀을 제가 정기적으로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더 많은 공유를 원한다는 신호로 알고 다음 편을 더 자세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 내내 예순을 넘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유 없는 피로, 어지러움 혹은 고혈압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마음 아픈 건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지난해 가을 어느 아침 65살이 넘은 남성 환자 박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후 세대를 대표하는 분이었죠. 근면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매일 아침 현미밥 한 그릇에 바나나 몇 조각 그리고 망고 주스 한 잔을 곁들였습니다. 튀긴 음식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다며 자부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저와 그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65mg/dl까지 올라 있었고 간 수치 간효소는 2배로 상승했으며 초음파에서는 지방간 소견이 보였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신체의 당 대사 능력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간과 신장은 점차 느려져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당을 예전만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혈중에 당이 쌓이면 혈관벽에 들러붙어 보이지 않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작은 손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류를 나쁘게 하며 이것이 바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연의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몸을 위험지대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과일은 건강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심장과 위장에 좋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몸이 젊고 과당 과일, 속자연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남아 있을 때에만 맞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과당은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축적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가 발표한 한 연구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망고 하나를 매일 섭취하기만 해도 3개월 후 중성지방과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 수치는 혈관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다와 나쁘다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와 시점, 그리고 먹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같은 과일이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다른 환자 김 여사님은 68이었고 한때 공복혈당 장애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을까봐 무척 두려워하시며 음식으로 고칠 수 있나 하고 찾아오셨죠. 저는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특히 단맛이 강한 과일 4가지를 중단하시고 대신 혈관을 살리는 과일 4가지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뒤 내분비내과가 차트를 다시 들여다볼 만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혈당이 142, MGDL에서 92 MGDL로 떨어졌고 혈압은 150, 100에서 120, 80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약은 전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먹는 법만 바꿔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단연간의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 관찰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순이 넘은 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멀리해야 할 과일 4가지는 무엇이며 반대로 혈당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 4가지는 무엇일까요?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식사에 곧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요. 자, 이제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늘 환자분들께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당신이 먹는 모든 것은 약이거나 독입니다. 그리고 과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건강의 상징으로 여겼던 과일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태워 없애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망고입니다. 한국에서도 태국이나 필리핀산 망고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이 진하고 부드럽고 꿀처럼 달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 달콤함이 노년기의 간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원인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평균적으로 25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정제, 설탕, 옥외와 같은 양입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몸에는 그 양이 마치 낡은 차에 과도하게 연료를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버티지 못하고 남은 연료는 지방으로 바뀌어간을 둘러싸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씨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죠. 의사 선생님, 망고는 피부에도 좋고 눈에도 좋은데 왜 나쁘단 말입니까? 하지만 제가 매일 아침 먹던 망고를 끊으라고 권한 지 3달 만에 그의 간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혈당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망고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몸이 아침에 망고 한 개를 통째로 처리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식사 후에 조그만 조각 몇 개만 드세요. 절대로 공복에는 먹지 말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한국인들은 바나나를 참 좋아합니다. 값도 싸고 편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하지만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긴 완숙 바나나는 말 그대로 당폭탄입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그 안의 전부는 거의 전부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는 작은 공깃밥 한 그릇과 맞먹는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2개만 먹어요. 간단해서 좋아요. 하지만 예순이 넘은 몸에는 그것은 공복 상태에서 밥 2공기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이 충격을 받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됐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 어지럼, 손떨림이 생기는 겁니다. 저에게는 최 씨라는 6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바나나로 아침을 대신해 왔죠. 검사하러 오셨을 때 조금 피곤하고 어지럽다라고만 하셨지만 검사 결과 HbA1c가 7.4로 나왔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진단 기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그분이 그 습관을 버리고 아침을 오트밀과 블루베리 소량으로 바꾼 뒤 6개월 만에 HbA1c는 5.9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하나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나를 계속 먹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조금 덜 익은 바나나를 고르고 호두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어당 흡수를 늦추세요. 그리고 절대로 하루 1개를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포도, 특히 흑포도와 샤인머스켓 같은 종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포도 한 알은 얇은 껍질로 감싼 설탕 알약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포도를 먹을 때 몇 알만 먹고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송이 하나만 먹어도 밥 2공기와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건 포도에는 옥살산,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듭니다. 젊은 사람은 쉽게 배출할 수 있지만 노화된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포도주스를 매일 마신 뒤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온 어르신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게다가 자연의 단맛으로 홍보되는 고급 품종 샤인머스켓은 실제로 당도가 18브릭스에 달합니다. 시럽 수준이죠. 60이 넘으셨다면 그건 일상식이 아니라 드물게 즐기는 디저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먹고 싶을 땐 식사 후 포도즙 15알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도즙이나 건포도는 피하세요. 건조되면서 당이 4배로 농축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비타민 C와 소화를 돕는 브로멜라인 효소가 많아서 식후에 먹으면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100g에는 약 16%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통조림이나 시판주스 형태의 파인애플은 거의 항상 정제설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제가 직접 본 환자 중 한 분은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파인애플 몇 조각을 드셨는데 1시간 뒤 혈당이 230 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뇌의 미세혈관에 일시적 손상이 생길 수준입니다. 저도 압니다. 과일을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과일은 신선함과 자연의 상징이니까요. 하지만 몸이 더 이상 과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달콤함은 결국 건강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공복에 먹지 말 것. 둘째, 한 줌 이상 먹지 말 것. 셋째, 너무 익은 과일이나 즙 형태로 먹지 말 것. 병원에서 저는 이런 간단한 원칙을 몰라 생긴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70세의 이 씨는 평소 건강했고 심장에 좋은 아침 식사라며 요거트에 건포도를 넣어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 중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혈당이 320 mgdl을 넘었고 MRI 결과는 뇌 허혈성 미세 뇌졸중의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식습관을 다시 확인해보니 원인은 단지 아침마다 한 줌의 건포도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사실들이 왜 노인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아마 현대의학에서는 과일을 늘 좋은 음식으로만 다뤄왔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먹는 법, 자는 법, 그리고 우리가 자연이라고 믿는 것조차도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 4가지 과일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간,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고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 그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60대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먹기만 해도 몇 달 안에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는 자연이 준 선물들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 약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자연의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봅시다. 건강이란 무엇을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제대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순의 4가지 기적. 작고 평범하지만 여러분의 혈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4가지 과일입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 비꽃입니다. 작고 푸르스름한 보랏빛, 그냥 케이크 위 장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혈관 보약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혈관의 탄력을 되살려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오래된 수도관처럼 쉽게 금이 가고 터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내막을 회복시켜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꾸준히 블루베리를 먹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0%나 낮아졌습니다. 제가 이 과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당이 매우 낮아서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 반컵 정도를 섞어 드세요. 신선한 블루베리든 냉동 블루베리든 효과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 앞을, 사과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한 개의 사과면 의사가 실직한다는 말이 있죠. 저도 그 말이 절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 퀘르세틴이 들어있는데 이 둘은 혈관의 보디가드 같은 존재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펙틴은 스펀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실험에서는 4주 동안 매일 사과를 먹은 그룹의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양소 대부분이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은 뒤 식사 30분 전에 통째로 하나를 드세요. 그렇게 하면은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사과를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좋은 성분은 버리고 당분만 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참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리코펜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리코펜은 혈전을 막는 항산화 성분으로 저는 이것을 혈관을 청소하는 명약이라고 부릅니다. 리코펜은 혈압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이코펜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훨씬 흡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거나 달걀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3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토마토 2개를 달걀 1개와 올리브유 약간으로 가볍게 볶은 요리. 평범한 한 끼지만 어떤 심장 보조제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은 아보카도입니다. 지방이 많다는 이유로 오해받지만 그 지방은 좋은 지방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올레사노리씨 과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주리에를 높여줍니다. 그 결과 혈액이 매끄럽게 순환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아보카도 반 개만 먹어도 심장질환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바나나의 2배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있어 혈압을 안정시키면서도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반 개 이하 샐러드에 섞거나 통밀빵에 발라 드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4가지 과일을 실천하게 했을 때 변화는 단지 검사 수치에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평온하고 더 자신감 있는 눈빛이었죠.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0세 한 여사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4가지 과일의 기적을 6개월 동안 실천하셨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160, 95에서 120, 80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가까이 감소했으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젊을 때보다 잠이 더 잘 와요. 이건 신비한 마법이 아닙니다. 이해의 기적, 즉 올바른 지식의 힘입니다. 내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할 줄 알면 자연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건강을 되돌려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피해야 할 4가지 과일과 먹어야 할 4가지 과일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가? 이것이 마지막 관건입니다. 저는 다음 부분에서 그 세부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걸어온 혈관 재생의 길을 완성하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만 잘 지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혈관은 하루 종일 영향을 받습니다. 매 끼니, 매 한 잔의 커피, 매번의 화남과 걱정이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뇌를 보호하려면 연약한 친구를 돌보듯 살아야 합니다.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식사는 깨어난 뒤 첫 5분의 연장선으로 보라고요. 물을 마시고 몸을 움직인 뒤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조금이라도 드세요. 통곡물빵 한 조각, 연어 몇 조각 또는 삶은 달걀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빈속에 짜게 먹거나 커피를 바로 마시는 건 피하세요. 카페인과 나트륨은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정말 커피가 필요하다면 식사 30분 후에 마시고 오전 내내 물을 번갈아 마시세요. 몸이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수분입니다. 점심에는 채소, 콩, 대두식품, 바다생선, 각종 견과류를 우선하세요. 이 음식들은 죽상동맥경화, 반점 플라크를 줄이고 뇌에 필요한 오메가
삼를 공급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튀긴 음식은 피하고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우리의 뇌는 산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휴식의 시간도 필요로 합니다. 충분히 자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이 회복되며 혈관이 재생됩니다. 깊은 잠 한 번이 어떤 알약보다 낫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의 안정입니다. 저는 40세밖에 안 된 젊은 환자가 말다툼 직후 뇌졸중을 겪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분노는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심박을 빠르게 하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분노 일부는 10년의 압력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화가 치밀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30초만 침묵하세요. 그 30초가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30년 의사 생활을 돌아보면 제가 늘 감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환자에게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인내를, 누군가는 한 호흡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1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가르쳐 주신 분 덕분에 저는 예방의학의 가치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덕분에 매일 해를 볼 수 있구나.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를 살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작은 변화들이었다는 것을 아마 이 말을 들으시는 당신은 50을 넘겼을 수도 혹은 아직 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건강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건강은 조용히 하루하루 분초마다 흘러갑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시작한다면 물 한 컵, 몇 번의 느린 호흡, 그리고 작은 인내만으로 몸은 평온과 생기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서두르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제 말을 기억하세요. 처음 5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분이다. 물을 마시고 깊게 숨쉬고 몸을 쫙 늘리고 천천히 일어나 미소 지으세요. 가능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가벼운 마음과 보호받는 뇌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거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다면 댓글에 이를 남기거나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팔로우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사 최우진입니다. 저는 늘 여기 있을 겁니다. 사람이 지식과 삶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 평안한 아침, 그리고 오래오래 이어질 삶을 기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그 작디작은 5분에서부터입니다.